2025년 11월 14일, 어쩌면 이 날짜는 기억해 두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요, 단 하루 동안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졌거든요. 한쪽에서는 공포가, 다른 한쪽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오늘 이 극적인 하루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배경부터 보시죠. 밤사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이거 버블 아니야? 하는 불안감으로 바뀌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의 중심엔 바로 미국 나스닥이 있었습니다. 무려 2.29%나 급락했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한국 시장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투자가들의 마음이 이미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전 세계가 파랗게 질려가고 있을 때 유독 한국 시장 한쪽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뒤집을 만한 아주 강력한 한 방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아침이 밝고 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시작부터 한국 시장은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는데 이건 사방에서 악재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밤사이 미국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대표 기술주들이 속절없이 무너졌고요. 설상가상으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아직 멀었다는 식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 셧다운 때문에 경제 상황을 알려줄 중요한 지표 발표까지 막혀버렸고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뚫을 기세로 치솟았죠. 정말 어느 것 하나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특히 시장의 기대감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건 바로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이 한마디, 아직은 돈줄을 더 죄어야 한다는 이 말이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있던 시장의 희망 회로를 그냥 끊어버린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금리를 내릴 확률이 51.6%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반반이라는 거예요. 금리를 내릴지 말지 그냥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죠.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치 짠 것처럼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시장은 그대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한때 3.81%까지 폭락했습니다. 와, 정말 공포스러운 숫자죠. 그럼 이 폭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려 2조 8,557억 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환율 시장은 더 아슬아슬했습니다. 오전에 환율이 1,475원 턱 밑까지 치솟으면서 정말 위기감이 극에 달했는데요. 바로 그때 정부가 나섭니다. 구두 개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직접 돈을 풀진 않지만 우리 다 지켜보고 있다. 선 넘지 마라. 고 시장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전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 한마디에 요동치던 환율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반부, 바로 공포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 회복력 편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가라앉고 있을 때 오히려 꿋꿋하게 버티거나 심지어 떠오르는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날 시장은요, 마치 한 공간 안에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선 기술주 투매라는 폭풍의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휘청이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선 특전 호재를 가진 조선업이나 바이오 업종이 오히려 튼튼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특히 조선업이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한미 공동 팩트시트라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차치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가장 골치 아팠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 바로 이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확 돌려세운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조선업이나 개별 호재가 터진 바이오 쪽으로 빠르게 옮겨간 겁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하루였어요. 자, 그렇게 정말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장이 닫혔습니다. 최종 성적표를 보면서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최종 피해 보고서는 보시는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외국인들은 기록적으로 돈을 빼갔죠. 무엇보다 우리 증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빠진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장이 끝나고 나서 시작됐어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가 국내 바이오 기업인 ABL 바이오에 직접 지분 투자를 했다는 잭팟 같은 소식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오늘 펼쳐진 두 개의 시장 이야기의 활용점정을 찍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이 정신없던 하루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큰 질문은 역시 이거겠죠. AI 버블 드디어 터진 걸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이날의 대폭락 이후 모든 투자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JP모건처럼 이제 슈퍼사이클 시작이다 라고 외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처럼 너무 비싸다면서 아예 판을 떠나고 있죠. 결국 다음 주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이 이 기나긴 논쟁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시장을 보실 때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두의 운명이 걸린 엔비디아 실적. 둘째, 연준이 금리에 대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셋째, HBM 같은 반도체 수요가 진짜 계속 강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정책 영향료가 계속 이어지는지. 바로 이 네 가지가 앞으로의 시장 스토리를 결정할 겁니다. 결국 오늘의 이 모든 소동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혼란이 거대한 기술주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저 더 큰 상승을 위해 잠시 움츠리는 건강한 조정 과정일 뿐일까요? 11월 14일의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